첫 번째 발표자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하신 우리 교수님이신데 전주교육대학교의 유정수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의 이해와 AI 융합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참여하신 분들께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정재영 센터장님께서 저를 너무 과찬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선생님들을 좀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4차에서 할 때도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여러 번 모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를 제가 속대 교육 할 때부터 돌아다녔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워딩이 나왔을 때 소프트웨어 교육은 뭐야? 또 인공지능 교육은 뭐야?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다른 걸 해야 돼 하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융합대학원의 이제 이 포럼이기 때문에 AI의 융합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많이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먼저 갔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제 지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과 지능기계의 공존시대, 제가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아직 안 썼습니다. 왜? 지금 인공지능은 거기까지 못 갔어요. 저희가 말을 하기는 조금 쑥스러운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 기계가 지능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공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공존시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이제 뒤에는 왜 또 영어냐 그러는데 이게 한국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why not?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해야 되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럼 모두 합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I 융합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다. 제가 80년도에 인공지능을 공부할 때는 정말 암흑기였는데 그 암흑기 중에 가장 약간 반짝일 때 제가 좀 인공지능을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과연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원시 시대에서는 인간 한 개인이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대 중세 시대 오면서 이제 지배자가 생깁니다. 지배자가. 그러면 지배자는 판단하고 처리하고 지배자가 판단한 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피지배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14세기, 17세기 상에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때도 신의 중심이었다가 인간 중심으로 오고 그 이제 메디치 가문에서 부의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여기도 이제 명함은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인간 중심으로 문명적 대변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인간의 역할들이 능력이 좀 고치되는 시대가 왔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기반이 되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ICT를 바탕으로 뭐 인간들은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우리가 인간이 했던 일 중에 일부를 아웃소싱해서 기계한테 그것을 수행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백그라운드 안에는 정보 초고속도로라는 인터넷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맞이해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리가 이제 1956년도부터 꿈꿨던 실은 이제 컴퓨터라는 기기를 생각하면서부터 나왔던 게 우리가 이제 인간을 닮은 내가 이제 일을 안고 좀 놀면서 기계한테 나의 일을 아웃소싱을 시키고 싶었던 게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테크놀로지 발달에 의해서 IC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우리 눈에 보여졌던 게 바로 이제 알파고를 통해서 우리 눈에 이제 가시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호모사피언스가 개발한 기술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다. 기존의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기술 혁신, 사회는 변화했고 인간은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우리의 그런 생활의 그 변화를 굉장히 많이 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 제가 AI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신경망, 딥러닝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때 코드다 ORG 가서 보시면 컴퓨터 과학을 배우세요. 세상을 바꿉니다. CS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코드다 ORG에서 많은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이 뚜껑을 열어보면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워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국어, 영어, 수학처럼 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뒤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 익히는 특강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컴퓨터라는 것은 컴퓨터 원리를 기초로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자체로는 굉장히 스투피드하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전원을 켜줘야죠. 그에 OS가 들어가야죠. 어떤 거 동작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해줘야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인간들이 이제 좀 발전하면서 컴퓨터가 이제 스마트하게 됩니다. 자, 인간이 그럼 스마트한 것들을 컴퓨터한테 넣어주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이제 사고하는 그런 행동하는 방식을 기계한테 초점을 둬가지고 만들어준 게 CS의 한 분야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도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내가 코드를 입력했던 게 기존의 소프트웨어 코드 입력한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새로운 소비자 서비스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다른 혁신적인 가능성을 보여준 게 인공지능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인공지능까지도 도달을 못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냥 인간을 그냥 미미닉, 그냥 간단히 우리가 흉내낸 거에 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공지능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냐면 머신러닝이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AI를 달성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머신러닝의 한 사례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많이 했던 게 지도학습이에요.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래서 뭐 티처블 머신을 보면 클래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이 예측을 한다든지 분류를 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파고를 보시지 알겠지만 알파고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거든요. 그런데 알파고가 그 이후에 바둑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그동안 버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알파고, 알파제로, 알파폴드 뭐 기타 등등이 나오면서 비지도 학습을 합니다. 인간이 학습 데이터를 넣어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환경과 자기가 환경에서 데이터를 받아갖고 스스로 학습하는 정말 자율학습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고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넘어갔네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즉 IT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여기 지금 이게 화면이 두 개가 겹쳐서요. 잠깐 화면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게 기존의 프로그래밍하고 머신러닝의 차이가 뭔지. 지금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집필하신 책을 많이 검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프로그래밍하고 머신러닝의 차이점을 굉장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에서의 프로그래밍, 코딩, 그 다음에 트레이닝하고 하는 이 인공지능 모델, 머신러닝 모델에서의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해야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가장 최상의 알고리즘은 인간의 두뇌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두뇌에 있는 알고리즘들이 모두 다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은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핸드크래프트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인간이 직접 작성한 코드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 코드들은 굉장히 경직이 돼 있죠. 경직된 코드들이 데이터와 함께 컴퓨터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들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 너무 번거롭고 너무 프로그램 자체가 경직돼 있어요. 인간은 배웠지만 내가 다른 환경에 가더라도 그 환경에 적응해서 그 환경의 데이터를 받아들여 가지고 또 다른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우리가 이제 모델링한 게 바로 이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같이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계는 인간과 같이 학습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기대되는 결과.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결과, 즉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분류만 해주는 거. 이게 개다, 고양이다, 이게 뭐 치와하다 이렇게 분류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들어가고 익스펙티드 리졸트가 들어가게 되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게 이제 훈련이 됩니다. 즉 기계가 러닝을 하게 돼요. 러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거 분류를 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티처빌 머신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여러분이 안에서 모델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든 모델, 내가 입력된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과연 내가 실제로 이 모델이 좋은지 나쁜지를 밸리데이션 하는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우리가 이제 학습 데이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이게 크로스하기도 하고 또 별도의 데이터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데이터, 그럼 이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정확도가 나오지 않으면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튜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튜닝된 결과를 또 이밸류에이트 해야 되는 거, 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델이 다시 컴퓨터에 들어가서 우리가 테스팅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결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팅 단계에서 파이널 퍼포먼스를 이밸류에이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래밍하고 이거하고는 약간의 이제 자유도가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경직된 코딩에서 기계한테 약간의 자기가 학습하고 나서 분류할 수 있는 이런 그 권한을 기계한테 조금 더 우리가 부여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기존에 이제 제가 선생님들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머신러닝 for 키즈 안에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모델을 딱 눌러보면 이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머신러닝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경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네트워크로 데이터가 입력 레이어로 들어가요. 이것들이 쭉 히든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까지 선생님들은 2단계까지를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우리가 딥러닝으로 넘어가면 이게 더 정교화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런 그 모델 이걸 우리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모델들이 더 정교화돼서 학습 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즉 정확도가 거의 100%는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한 99% 예측률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교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 정교화 작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든지 에너지 펑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이것은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만 제가 인식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오늘 핵심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존에 이제 일상적으로 나왔던 것보다도 우리가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일반인들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델들이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AI는 굉장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제가 not Y가 아니라 Why not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환경도 다 조성이 돼 있고 이걸 내가 갖고 쓰면은 실제 나의 어떤 영역에서 퍼포먼스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해보자라는 제가 그런 의미로의 와이낫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세상에 AI가 바뀌고 있다는데 왜 안 하지? 우리 그럼 어쩌든지 한번 해보자. 되든지 안 되든지 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변화에 따른 문제의식이 있어요. 자, AI 굉장히 많이 사회는 바뀌고 있는데 우리 교육이라든지 뭐 인식이라든지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그 다음에 AI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뭘 하느냐. 과거의 그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인간의 하는 일들을 이제 자동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AI에 의해서 자동화가 굉장히 미치는 범위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력을 인식을 하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야, 이게 변화한다 하고 하지 않으면은 실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AI에서는 윤리적인 측면이에요.
AI가 인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나쁜 것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윤리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문적인 거니까 우리가 이제 AI 융합대학원에서 하는 것은 요겁니다. 미래의 노동 부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직무 역량이 굉장히 바뀝니다. 그래서 일찍 모두 다 배워야 되는 이유 설명을 드립니다. AI가 도입되면서 모든 분야는 평생교육 체제로 바뀝니다. 왜?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습득하려면 우리가 교육과정 K-12 안에서 다 진행이 안 되고 대학 교육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것은 모두 다에게 공평하게 이 기술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일찍 배우는 것은 이제 진로 선택이라든지 기술의 다양성을 또 개발자로서의 성장성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너무 넣었더니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럼 AI는 툴이냐? 공평하게 모두에게 AI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보니까 AI도 이렇게 툴이라고 나오는데 툴이다. 그럼 갖다 쓰기만 하고 내가 AI를 모르고 그냥 갖다 쓰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AI는 굉장히 달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강조를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어떤 걸 만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발표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지만은 이건 아래 한글로 만들어서 해도 내용 전달하는 데는 아무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좀 이제 보기라든지 뭐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는 좀 있겠죠. 그러나 실제 내용 전달 면에서는 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능을 갖는 로봇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로봇, 그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바뀌는지 보세요. 그냥 거기에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새로운 어떤 인간이 보지 못한 어떤 다른 환경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AI는 어떤 걸 내가 비즈니스라든지 어떤 걸 만들었다 툴로서가 아니라 그 비즈니스 안에 그 모델 안에 그 내용 안에 스며든다고 퍼베시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AI는 이렇게 사용하고 원재료,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억세스할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가 더 많이 발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게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 같은 말입니다.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일반인들이 나는 정말 그러면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도 만들어 봐야 돼? 그렇게까지 하는 건 무리고요. 실제로 AI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저희도 이제 모델을 다 만들거든요. 그 도메인에 맞게끔.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오토 머신러닝 툴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툴들. 이 툴에서는 어떤 걸 제공하냐면 학습 데이터 유형이라든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일반 우리들이 이제 그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보편화된 알고리즘들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선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이제 데이터를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실제 들어가서 이게 보시면 AKK라는 하나의 이제 머신러닝 툴이에요. 가서 보시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레스토랑에서 실제 이제 소비자들의 그 레스토랑 이용하고 만족도예요. 그래서 만족도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제 한글은 안 되고 영어로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자, 만족도 보면은 그러면 실제로 이 뭐 레스토랑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리 가서 보면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데이터셋으로 이 레스토랑의 리뷰예요. 자, 우리 요즘 맛집 가고 나면 리뷰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리뷰가 포지티브한가 네거티브한가 이 리뷰가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측 훈련 데이터 가지고 하고 나서 트레이닝 하고 나서 예측 정확도로 보면은 다 만족은 하지만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루트 민스퀘어 에러예요. 실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갖고 예측 데이터의 차이점이거든요. 그 오류가 0이면 좋겠지만 0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완벽한 모델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컨피던스 인터벌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디 퀄리티가 나오고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예측 정확도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테스팅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이것은 네거티브 내용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엑셀을 통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내가 여기서 모델을 성정을 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은 약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들만 좀만 바꿔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있다, 툴들이 있다라고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툴이 나왔냐? 이제 툴이다 하니까 이거 쓰면 되겠지? 이건 절대 여러분이 못 씁니다. 우리가 많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민 접근성이 나와요. 이런 전문가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일반인들도 이렇게 접근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인도 데이터 분석할 수 있도록 시티즌 억세스,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다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원하는 데이터, 전문가처럼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오늘 이제 저한테 듣고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을 나도 해봐야지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인사이트를 얻고 그 다음에 바로 액션 취하고 보면은 내가 이제 자기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비즈니스 모델은 실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먼저 내가 뭘 만들 것인지부터 먼저 보고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툴을 통해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가치를 찾아내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전문성업,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시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합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각자 분석이 가능하도록. 이게 이제 여러분이 SPSS하고 같습니다. 자, SPSS라는 도구를 쓰면 데이터, 통계 데이터는 나오는데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없죠. 예,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분야에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님이 풀어서 썼는데 제가 이거 수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이해를, AI에 대한 이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AI는 멀리서 찾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서 찾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라는 것은 새로운 접근 방법이에요. 이것은 테크놀로지라기보다는 테크닉도 아니고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내가 이제 접근 방법을 하는 건데 성공을 위한 최적화 문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공을 위한 최적화를 제가 3차원 도메인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자, 성공은 XY G축으로 3차원에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분이 이제 예를 든 거 예시거든요. 나는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집이 화목하거나 돈이 있으면 나는 성공한 정보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정도가 나와 있고 그러면 이 성공 정도를 맥시마이즈 최대화하는 게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표현을 했어요. 최대한 것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 보시면 글로벌 맥시마에 도달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기서 각계 면이 있거든요. 자,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여기서 가장의 꼭대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은 내가 잘못 가가지고 실제 성공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스톱에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노칼 미니마다 그래요. 그러면 노칼 미니마에 빠지면 안 되겠죠. 이게 성공인 줄 알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아니었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것을 이제 정말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인공지능에서는 뭐냐면 러닝 레이트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하트를 보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여기 러닝 레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거 러닝 레이트가 수학으로 말하면 기울기라는 거거든요. 기울기를 잘못 잡으면은 너무 기울기가 크면은 어떻게 돼요? 실제로 글로벌 아니면 로컬 미니마에 도달하지 않고 여기가 아니 글로벌 미니마에 도달하지 않고 로컬 미니마에서 스타켓 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데 그래서 또 너무 조밀하게 이게 이제 기울기를 너무 조금씩 가면은 너무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최적의 러닝 레이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학습하는 것도 똑같아요. 주어진 시간 안에 너무 빨리 가게 되면 목표는 갔는데 아는 게 없어요. 너무 느리게 가면 내가 목표 지점까지 가는데 이미 다른 사람은 와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미 늦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삶에서도 이렇게 최적화 문제들을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 기계가 해결하고 이제 인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고 아까 이제 티처블 머신에서 봤던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간은 어떻게 했느냐. 자, 똑같이 미믹해가지고 웨이트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조정해가면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조금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육의 가치는 뭐냐? 교육의 가치라는 것은 많은 사실들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이런 팩트들은 뭐 유튜브라든지 뭐 무크라든지 뭐 정말 너무 많은 플랫폼에서 이런 팩트들은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팩트들을 교과서에 다 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실제로 대학을 나와도 할 게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기업에서는 대학 나온 사람들 우리가 와야 새로 가르쳐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닌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를 트레이닝하는 게 실제 교육의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정말 근본적인 걸 잊고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트레이닝 오브 마인드예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 아이들한테 장만 열어주면 우리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현명합니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AI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AI 교육을 통해서 AI 융합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융합을 하기 전에 우리가 AI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융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험심, 도전 정신.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장을 열어주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융합의 깊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융합의 깊이는 이 마지막이에요. 사소한 지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아이들이 각각의 뭐 학교 급별로 학년별로 사소한 지식을 가지고도 각자 입장에서 교사 입장이 아닌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융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 융합 초중등에서 AI 융합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 애들 AI도 모르는데 어떻게 융합해요? 네. 그래서 AI를 제대로 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제 초중고 레벨에서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제 대학이라든지 그 이상이 되면은 자기 도메인에서의 두 가지를 잘 알아가지고 정말 굉장한 폭발적인 융합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융합은 실제로 화학적 융합이에요. 똑같은 뭘 했다가 결합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화학적 반응이 나오는 것만이 진정한 융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 지금같이 이렇게 주입식 교육 책에다 다 실을 수가 없습니다. AI도. 그래서 탐구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학교 삶과 교과 간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요. 수학을 왜 배웠는지를 아직도 모른다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학은 우리 삶의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AI, 컴퓨터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일부예요. 컴퓨팅이라는 도구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융합을 토대로 해서 폭넓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체험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MIT에서 AI 에듀케이션 사이트가 새로 그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모크라팅이라는 말을 굉장히 요즘 많이 씁니다. 모두가 누구나 모든 계층들이 정말 AI 민주화다 그러면 뭐 투쟁해서 싸우자라는 게 아니에요. 공평하게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AI 개념을 잘 실어준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선생님들 참조하시라고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AI.music이라는 데 가서 보시면 요즘 싱어게인이 나오죠. 기존에 있던 음악을 나의 그 감성적인 걸 집어넣어가지고 새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AI는 이런 겁니다. AI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와 인간이 더 깊은 융합의 가능성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음악을 통해서는 감정적인 경험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아직 머신러닝 기계하고는 우리가 못하는 게 인간의 지혜는 못 넣어요. 지식은 아직 기계한테 머신러닝을 통해서 넣어줬지만 인간만이 갖고 있는 지혜가 있죠.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인공지능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음악이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르로도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악은 나오는데 밖에 잘 송출이 안 돼서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는 실제로 교실 안팎에서 교육을 폭넓게 재편할 수 있는 굉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그럼 AI의 명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AI가 우리한테 해로울 거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AI가 해로운 게 아니고 AI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알고리즘, 인간이 제공한 데이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인간이 준 데이터의 편향성, 바이어스 때문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육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내재되는 것뿐이지 AI는 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AI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다. 그래서 AI 융합교육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AI 테크놀로지가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AI를 볼 것인지 AI를 접근할 것인지가 가장 그것부터 우리가 명확히 명시를 해주고 시작하는 게 AI 교육의 가장 첫 번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AI 융합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내가 AI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알기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고 실제로 이제 AI가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선생님들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AI가 어떤 학습 기회를 창출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 그러려면 단순히 AI를 툴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AI가 어떤 건지 파헤쳐서 보고 AI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AI를 보는 관점들을 우리가 일부는 모두가 한번 봐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요즘 그렇죠. AI가 해결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 해결책이라고 하면은 어떤 모든 것들을 솔루션이라고 하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이것은 학습자 스스로 또 아니면 학습자와 교사가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AI의 민주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아마 AI가 미치기 때문에 정확성,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강화보다는 약간 증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AI를 사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성공적인 AI 융합 교육을 위해서 제가 이제 앞에다 대한민국을 썼습니다. 그 자료에는 없을 텐데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AI 융합 교육 여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가장 중요한 게요. 제가 여기서 AI 전공자, AI 기술 개발자, AI 융합 서비스 개발 경험자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기술을 개발해 본 사람의 AI가 뭔지, AI의 문제점이 뭔지를 저희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AI를 지금 융합교육을 할 때 이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38개 지금 교육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여기 참여하는 교수님들이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계세요. 이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야 되고요. 그럼 AI 전공자가 뭐냐? AI를 한번 툴을 사용해 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AI 전공자는 AI는 지금 우리 여기 보시면 머신러닝은 AI 분야 중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논문을 써보고 실제 개발해 보시고 정말 SCI급 논문을 한 편이라도 내보신 분 이런 분들이 AI 전공자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만 전공, 우리가 AI 전문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과 교육 전공자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중중 교사가 필요하다. 자, 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AI 융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수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AI 이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AI 교육 모델을 만들고 다양한 융합 교육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교육부 시도교육청. 자, 많은 지원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일을 지원해 줄 분이 AI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다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지원센터 만들 때도 처음에 모델 만들 때도 그런 역할을 저희가 강조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AI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에서는 이런 장들을 계속 마련해주고 우리가 만나서 이런 우리나라의 AI 교육 모델, 다양한 AI 융합 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장과 행정적인 지원들을 계속 해주시면은 아마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AI 융합 교육
그 모델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시작에 같이 참여해 주신 우리 정재영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개 교수님, 참여대학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선생님들 우리들이 함께 가야만이 이게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명 중에 하나라도 틀어지면은 AI 융합교육은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지금 38개 대학들이 발벗고 나선 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다른 교육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교육부가 AI 융합대학원 체제로 만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툴만 활용할 것 같으면 연수로 선생님들을 끝냈을 거예요. 그러나 AI는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분야에 너무너무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어디까지 갈지는 AI 전공자들도 몰라요, 실은.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부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발견되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 해결하면서 가고자 해서 융합대학원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AI 융합 교육대학원에서 열심히 하시고 좀 아마 가시는 길이 좀 어려울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 AI 자체의 이해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왜 이미 개발을 해보신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학교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포럼에 AI 기술 개발자, 실제로 AI 융합 서비스 개발자들도 많이 참여시켜서 그들이 실제로 할 때 AI는 뭘부터 배워야 되는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는 막 뚝뚝뚝 끊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AI에 대한 전반적인 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